네, 반갑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떨리네요.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 드는 거 깜빡했습니다. 네, 저는 컨택이라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겸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한주승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제목처럼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발표에 앞서서 저의 테스트와 관련된 저의 경험 하나를 소개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저는 우주 산업 분야에서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우주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아무도 말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주 하면 이렇게 웅장한 발사 장면을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우주 분야에서도 우주를 향해서 쏘아 올리는 분야를 우리가 업스트림 분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우주로부터 내려오는 데이터에 집중하는 또 다운스트림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운스트림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주로부터 오는 신호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우주 지상국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주도에 있는 저희 첫 번째 우주 지상국 사진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지상국을 전 세계 곳곳에 세워서 연결하고 서비스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상국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위성이 지상국을 지나가면 데이터를 받아서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저희 프로젝트 팀원은 5명이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그리고 입사한 지 한 1년 정도 된 프론트엔드 주니어 개발자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예제들이 사실 프론트 화면 예제들이 많아요. 백엔드, 저는 사실 백엔드 개발자고요. 그래서 앞서 소개드린 사진은 사실 지상국의 안테나 사진인데 안테나는 신호를 직접 수신하는 장비고 뒷단에는 신호 처리하는 장비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래서 장비실에 가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들은 각각 이제 사용자가 제어하고 모니터링도 할 수 있게 이제 API 서버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추상화해서 표현했는데 저희 서비스 화면에는 이렇게 장비들과의 연결 상태를 표시하는 UI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잘 돼 있으면 초록색, 연결이 끊겨 있으면 이제 회색으로 표시하게 되고요. 처음에 이 연결 기능을 구현할 때는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먼저 서버가 켜지기만 하면 자동으로 TCP 프로토콜로 장비와 연결을 수행하게 되고 연결이 끊어져도 자동으로 연결 복구하도록 구현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연결이 끊어졌다 붙었다 하기 때문에 그 연결 상태 정보는 스톤 프로토콜이라는 웹소켓을 구현한 프로토콜로 이제 UI에 전달해 주도록 이렇게 구현돼 있었고요. 그리고 사용자는 이 연결 기능에 처음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모두 처리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구현을 하고 테스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요구가 하나 생겼는데요.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 너무 좋지만 사용자가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연결 제어를 하고 싶다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RESTful API에 사용자의 연결 제어 기능을 하나 추가하기로 하고요. 화면은 간단히 대시보드에서 장비를 클릭하면 이렇게 연결 제어 메뉴가 뜨도록 이제 구현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서버의 API 스펙도 저희가 정의하는데 요청 메시지는 여러 장비 중 하나의 그 장비 연결을 바꾼다고 해서 패치 메서드를 썼고 그리고 아이디를 이제 장비 아이디를 패스 파라미터로 넘기고 연결할 때는 커넥트, 연결 끊을 때는 디스커넥트 URL로 이렇게 전달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205K 응답의 경우에는 연결이 성공한 게 아니라 연결 요청이 성공했을 때 205K를 반환하게 정의했고 실제 연결 상태 정보는 이제 스톤 프로토콜로 비동기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업데이트하도록 이렇게 스펙을 정의했습니다. 이 기능을 이제 저와 아까 소개드렸던 주니어 개발자가 함께 개발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기능이라서 저도 제 동료도 금방 구현해서 이제 통합 테스트를 제가 이제 매니저라서 제가 해보게 됩니다. 먼저 연결 버튼을 이제 B 장비를 선택해서 연결을 한번 해보는데 보니까 A 장비가 갑자기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해서 원인을 봤더니 장비별로 이렇게 아이디가 1, 2, 3번이 있는데 아까 API 요청할 때 이제 B 장비면 2번 아이디인데 이제 1번 아이디로 패스 파라미터를 넘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구나 원인은 깨닫게 됐고 제가 이걸 보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개발 환경이 되게 그 테스트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 하드웨어 시뮬레이터도 같이 뜨게 돼 있었고 그래서 메뉴를 클릭 한 번만 했으면 이걸 안 되는 걸 알았을 텐데 왜 나한테 그냥 줬을까? 제가 밤에 혼자 테스트를 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처음이니까 다음 날 가서 테스트를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 이렇게 코멘트를 주면서 수정을 왜 웃으시죠? 네, 요청을 드렸고
수정도 간단했기 때문에 수정도 금방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테스트를 연결을 한번 해보고 이번엔 잘 됐고요. 그리고 이번엔 연결 끊기를 해보는데 이번엔 또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지 해서 봤더니 이번에는 장비 아이디는 잘 줬는데 이제 디스커넥트 URL을 보내야 되는데 커넥트 URL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부터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듭니다. 이 친구가 좀 성실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 이것도 밤에 제가 야근하다가 근데 갑자기 여러분 책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책을 그때 김창준님의 함께 자라기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책에서 읽던 내용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밤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이 문제를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고 과정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이해하면 굉장히 가르치기 좋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 내용이 딱 감명받았던 내용이라서 다음날 가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했냐고 여쭤보고 했다고 하셔서 제가 그럼 테스트 과정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니어 개발자분께서 이제 테스트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크롬 브라우저 저희 쓰고 있었고 F12를 탁 눌러서 데브2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똑같이 연결 끊기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응답 코드가 오거든요. 요청에 대해서 거기 이제 205K가 오고 있어서 저는 이제 정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은 이 테스트 과정이 어떠신가요? 혹시 정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시면 아주 잘 오셨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 과정이었고, 저는 그냥 테스트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줄은 상상을 못했었고, 근데 조금 많이 놀랬죠. 사실 놀랬고, 근데 이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이 친구가 성실하지 않은 건 아니고 테스트를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제 말을 무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냥 잘 몰랐던 거죠. 잘 몰랐던 거고,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이 친구랑 같이 일을 했는데 제가 테스트할 때 뭘 해야 되고 뭘 집중해야 되는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고, 대신 이 친구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 혼자 그냥 막연히 가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밤에 혼자 저 혼자 해고하긴 하는데 그때 반성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제가 글을 좀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주니어 개발자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했던 게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글도 쓰고 트위터에 제가 공유도 하고 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친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했고, 그래서 인프콘이 사실 좀 주니어 개발자분이 많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조금 너무 기본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발표하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사실은 이 자리에 운 좋게 서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리된 내용이 테스트할 때 기억할 7가지란 내용이고, 이 7가지는 크게 3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안 하면 정말 문제가 될 만한 거 3개,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만 하면 약간 2%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더 하면 좋을 것 같은 3가지,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 위에 정말 기본적인 한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려고 하고요. 먼저 기본적인 것 3가지이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테스트할 때 기억해야 될 거는 테스트 케이스라는 겁니다. 모두 다 들어보셨을 거고 누군가는 잘 아실 텐데,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테스트 케이스는 크게 3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명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있다면 불을 켜진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다는 사전 조건을 정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불을 꺼주세요라는 입력을 했을 때 시스템에 실제로 불이 꺼질 거라는 기대 결과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조건에서 어떤 입력을 가하면 어떤 결과를 줄 건지 미리 정의하는 거를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한다고 하는데, 이 테스트 케이스는 사실 이어지는 테스트를 실행하는 거나 테스트 결과를 판단하는 사실 굉장히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이 좀 고해돼요. 그리고 저희는 테스트 케이스를 기준으로 이제 테스트를 실행하게 되는데, 테스트 케이스에서 정의한 동일한 조건을 설정하고 동일한 입력을 가해 본 뒤에 실제 시스템이 주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에 정의했던 기대 결과와 그리고 시스템이 준 실제 결과를 비교해서 만약에 이 둘이 다르다면 우리가 테스트 실패했고 우리가 구현을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하고 테스트를 실행하고 결과를 판단하는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앞으로 한번 돌아가서 테스트 케이스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동일한 사전 조건과 동일한 입력을 가할 건데,
우리가 불을 꺼주세요라는 요청을 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그대로 켜져 있을 거라는 조금 엉뚱한 기대 결과를 제가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번엔 진짜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구현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불을 꺼주세요라는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불이 안 꺼지고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실제 결과를 얻었다고 제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제가 엉뚱하게 정의했던 기대 테스트 케이스 기대 결과와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실제 결과가 같게 되거든요. 같으면 사실 테스트가 성공인 거고 제품이 정상이라는 우리 결론을 내려요. 사실 예제는 너무 지금 눈에 보이지만 우리 현업에서 이런 케이스를 만나게 되면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잘못 정의하면 비정상인 제품이 그냥 정상으로 둔갑해서 고객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테스트 케이스를 그냥 정의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정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답은 저는 제품 요구 사항에 있다고, 너무 식상한 답이기도 한데 저는 제품 요구 사항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앞서 설명드린 테스트 케이스가 요구 사항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사용자들이 요구 사항을 말할 때 내가 A라는 거 입력을 하면 시스템에서 B라는 결과를 주면 좋겠어 이렇게 요구 사항을 내면, 테스트 케이스는 사실 똑같죠. 표현만 조금 다른데 A를 입력하면 B라는 결과를 나오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 케이스와 요구 사항을 본질이 똑같지만 이제 앞과 뒷면을 바라보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비유하곤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고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테스트 케이스를 바르게 정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는 테스트 케이스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리고 먼저 정의되어 있는 이 요구 사항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바르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알았다면 앞서 주니어 개발자의 테스트 과정을 한번 개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니어 개발자의 테스트 과정에도 이 테스트 케이스가 있었어요. 요약해 본다면 이 비장비가 연결된 상태에서 사전 조건이겠죠. 비장비 연결 끊기 메뉴를 입력하면 그리고 API 서버로 205K가 올 거라는 기대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용자가 원하는 건 사실 205K가 아니죠. 사용자는 405K가 와도 사실 상관이 없고, 사용자가 원하는 건 내가 연결 끊어달라고 했으니까 이 시스템 연결을 끊어주고 그 결과를 색깔로서 내한테 표현해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이제 테스트 케이스의 기대 결과로 그대로 한번 바꿔보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본다면 실제로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고 색깔도 녹색으로 유지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서야 우리는 제품 구현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바른 결과를 이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요구사항을 조금 두리뭉실할 때도 있지만 좀 구체화해서 잘 이해한다면 웬만한 구현상의 아주 예외적인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이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우리가 요구사항을 바르게 이해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함으로 제품의 구현의 문제를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엔지니어니까 이제 문제를 찾았으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문제 해결 과정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문제 현상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해서 그리고 코드를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어떤 단계가 어디냐는 질문을 해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원인을 찾는 것 같아요. 문제가 왜 발생했고 어디서 발생했는지 찾는데 사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사실 원인만 잘 찾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생각보다 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인을 찾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할 때 발견한 문제의 원인을 빨리 찾기 위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외부 인터페이스를 확인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혼자 제품 만드는 경우는 요새 거의 없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제 UI부터 말단 통신단까지 혼자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로 막 만드는 적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아무리 작은 서비스도 보통 UI나 서버 정도는 분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MSA 환경을 사용하신다면 훨씬 많은 컴포넌트들이 하나의 기능에 이렇게 참여해서 기능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도 함께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때 보통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각각의 컴포넌트 개발자들이 자기 코드에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내부 구현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컴포넌트 개발자들이 내부 구현이 아니라 내가 협력하고 있는 외부 인터페이스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상세히 한번 살펴보면 내부 구현을 확인한다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개발자가 요구사항만 만족하기만 한다면 내가 어떻게 구현할지 어떤 기술을 쓸지 이건 사실 개인의 자율에 맡겨진 영역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용자의 목록이 있고 그 가운데 어떤 고객을 찾고 있다. 그런 기능을 구현한다고 하면 서치 알고리즘을 뭘 쓸 거고 어떤 코드 스타일을 어떻게 짤 건지는 개발자 각자가 이제 자유롭게 정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구현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내 마음대로 구현한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이제 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 생각에 이제 오류가 있다면 이 코드에 문제가 있더라도 찾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내 컴포넌트 코드를 다 확인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더라도 동료가 그 얘기를 들어도 이제 뭔가 주관적인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팀에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네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은연중에 뉘앙스를 전달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감정적인 서로의 어떤 반응을 유발할 때가 제 개인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늘 사용하고 여러분에게도 추천하는데 이제 외부 인터페이스를 먼저 확인한다는 거거든요. 먼저가 중요한 거죠. 먼저.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확인한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A를 주면 여러분이 저한테 B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인터페이스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A를 주고 있는데 이쪽에 여러분이 저한테 C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확하게 데이터로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확인하게 되면 약속을 어긴 사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정상적으로 한 나는 사실 이 문제에서 배제돼서 다른 개발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응답을 잘못 준 쪽에서는 조금 더 딥하게 원인을 찾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팀이 문제 범위를 점점 좁혀가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팀에서 대화를 할 때도 그냥 제 코드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데이터를 근거로 심지어 우리가 약속한 데이터를 근거로 C라는 응답이 안 오고 있다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감정적으로 반응할 소지가 거의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앞서 문제가 있었던 연결 끊기 기능의 원인을 제가 이 인터페이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답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답 말고 그 인터페이스를 확인하는 과정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모든 것인 것 같아요. 모든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내부 구현을 확인하면 사실 모든 코드를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확인하기 시작한다면 한정된 범위가 있거든요. 이 기능에 참여하는 인터페이스와 메시지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예제를 보시면 우린 첫 번째로 UI 컴포넌트라고 예를 들게요. 제가 협력하는 외부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UI는 사용자와 API 서버가 있겠죠. 서버라면 UI가 있을 거고 장비와도 인터페이스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각각의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메시지로 요청하고 응답하고 있는지 모든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라면 메뉴 클릭을 통해서 연결 끊기 요청을 할 거고 그리고 UI는 그 대시보드의 장비 색상으로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라면 나는 패치 메소드와 장비 아이디와 그리고 디스커넥트 URL로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고 서버는 연결 끊기 요청이 성공했다는 응답을 주고 그리고 실제 연결이 끊어진 상태는 이벤트 메시지로서 스톰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런 인터페이스 메시지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모두 확인했다면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능이 동작할 때 이 메시지들이 협력해서 하나의 흐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들이 어떻게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지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을 이해했다면 이것이 사실 그대로 테스트 케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이 기준으로 그대로 해본다면 내가 사용자가 연결 끊기를 했을 때 앞서 얘처럼 디스커넥트 URL을 실제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커넥트 URL을 보내고 있다는 걸 금방 인지할 수 있게 되고요. 아까 우리가 성공으로 인지했던 205K는 디스커넥트에 대한 성공이 아니었고 실제로 커넥트 요청에 대한 성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연결이 된 상태에서 또 연결을 요청하니까 스톰 프로토콜로 아무 이벤트도 들어오지 않고 장비 화면도 실제로 꺼지길 기대했는데 이렇게 꺼지지 않고 그대로 켜져 있는 테스트 실패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만 찾았다면 사실 해결은 간단하죠. 우리가 URL을 그냥 디스커넥트로 바꿔줘서 이 문제를 해결했었고요. 네, 세 번째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그래서 기본적인 세 가지를 지금까지 빨리 한번 찾아봤고요.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문제를 찾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 같고 다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2% 부족한 느낌을 가끔씩 받아요. 그래서 뭔가 더 있다는 걸 제가 얘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음 장표에는 이 2%를 채우기 위해서 더 나아가면 좋은 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딱 절반 달려왔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또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개발자로 일하면서 여러분이 개발한 제품을 언제 처음 만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용감하게 답변하실 분 없으면 제가 답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아니고 제가 한 분만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희 팀에도 물어봤었는데 답을 못 맞추시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우리가 간단히 본다면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코드를 구현하고 그리고 테스트하고 고객에 배포하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현하면서도 우리가 제품을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만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실제로 완성되고 통합되어 있는 제품을 만나는 건 저는 이 테스트 단계 처음 만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테스트 단계가 되면 우리가 제품을 실제로 손으로 클릭해 볼 수 있고 눈으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처음 만나는 프로덕트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해 주신 분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때까지 테스트할 때 우리가 요구사항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요구사항은 언제 정의된 건지 한번 질문해 본다면 요구사항은 사실 테스트 단계 제품을 완성된 제품을 처음 보지만 훨씬 이전에 이제 분석 단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고 그리고 막 분석하고 글을 쓰면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정의해 본다면 우리는 테스트 단계에 처음으로 제품을 보고 그리고 우리는 제품을 보지 못하고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요, 우리는 제품을 처음 보는 테스트 단계에 제품을 본 적이 없이 정의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 이게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개발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이제 선형적인 순서인데 개발 프로세스 약간 아이러니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혹시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어떤 앱을 딱 저희 다 같이 보기로 하고 이 앱의 문제점을 한번 제가 찾아보라고 한다면 우리 문제점 엄청 잘 찾잖아요. 이거 잘 안 되고 이거 좀 불편하고 잘 찾는데 그게 바로 요구사항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휴대폰을 다 걷어가고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딱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설명드리고 이 제품에 불편한 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는 있죠. 현업에서 실제로 아까처럼 상상하고 분석하고 글로 쓰면서 이 요구사항을 우리 제품을 보지 못하고 정의는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눈으로 보고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쉽지 않고 그리고 고객의 실제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제가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 제품의 요구사항이 고객의 진짜 디테일인 필요가 숨겨져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지 이 간역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요구사항을 정의한다면 훨씬 더 고객의 진짜 요구사항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상상하고 또 분석을 통해서 정의한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멀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예외적인 분야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단계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처음 정의했던 그냥 요구사항만 만족하는지 테스트하고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한다면 실제 제품의 요구사항과 사용자가 진짜 필요로 하는 사이 이만큼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2% 부족함을 느끼는 핵심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뒤이어지는 이야기에도 사실 근거가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는 눈으로 제품을 볼 수 있는 이 테스트 단계, 저희 제품의 요구사항이 이제 한 단계 고객 가까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답은 당연히 사용자가 가지고 있겠죠. 제품이 필요로 하는 건 사용자가 진짜 쥐고 있습니다. 말해주지 않았을 뿐인데요. 사실 테스트 단계 사용자를 통해서 뭔가 제품을 개선하고 하는 여러 가지 스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분야를 하는 분도 계시고 이 중에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감히 다룰 분야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개발자로서 제가 실천해봤던 아주 간단한 원리 두 가지랑 그리고 또 아주 간단한 예제 두 가지를 같이 설명드리고 이제 이 다섯 번째 이야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사용했던 방법의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내가 제 관점을 바꾼다. 이제 사용자 관점으로 바꾸고 내가 만든 제품에 내가 첫 번째 사용자가 되어 본다는 마음으로 제품 앞에 딱 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제품 앞에 딱 서서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제품을 눈으로 보면서 고객이 이걸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제품이 이 상황에 있는 고객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냥 상상이 아니고 제품을 경험하면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연결 제어 기능인데요. 제가 이 기능은 사실 그대로 릴리즈 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연결도 되고 연결 끊기도 지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객에게 전달하기 전에 제품 앞에 잠깐 앉아서 고객이 어떤 상황을 만날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고객이 제품 쓰면 제품 사용법도 잘 모르고 그리고 기능이 궁금해서 그냥 이렇게 네모 박스를 클릭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박스가 뜨겠죠. 그래서 저도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당연히 메뉴가 뜨고 고객이라면 이 기능을 몰랐어도 연결 끊기니까 이거 제가 연결 제어하는 메뉴구나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연결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이제 메뉴를 닫으려고 할 텐데요. 닫기 버튼이 없더라고요. 싫어합니다. 닫기 버튼이 없어서 제가 닫기 버튼을 그때 추가했고요. 알고 봤더니 사실은 저기 위에 조그맣게 X 버튼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배경화면이랑 색깔이 너무 똑같아서 제가 못 봤던 건데 제가 못 보면 사실 고객이 못 볼 확률도 높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잘 보이게 추가했고 이 닫기 메뉴가 있어야 된다. 사실 이게 요구사항에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죠? 없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저희가 어떤 기능을 분명히 요구사항을 만족하게 제공을 해요. 그러나 좀 더 편리하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데 이번에도 아까 닫기 구현을 추가하고 제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닫기 메뉴를 한번 클릭해 봤는데요. 여러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닫기를 정확하게 가서 클릭하는 게 되게 귀찮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저 메뉴 외에 광활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아무데나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닫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능도 제가 고객이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서 사소한 거지만 추가했고요. 제가 사소한 예제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용자 관점으로 내가 만든 제품의 첫 고객이 돼서 사용자가 어떤 상황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 제품의 개선할 점, 고객이 뭘 필요하겠다 이런 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품 요구 사항이 훨씬 더 고객 가까이 다가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테스트 단계에 처음 제품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일관성 주제인 것 같아요. 일관성이란 게 이제 네이버 사전에 검색해 보면 우리가 태도 따위가 한결같은 성질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소프트웨어로 생각해 본다면 소프트웨어에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 가능하면 불가능할 때도 있겠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고객이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법을 기억해야 될 게 최소화될 거고 그리고 쉽게 우리 제품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관성을 무시하고 개발한다면 고객이 기능을 쓸 때마다 그 패턴에 이제 외우고 익숙해져야 될 거고 그러면 사실은 익숙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떠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드웨어의 값을 바꾸는 어떤 여러 가지 값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A를 바꿀 때는 값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고 그리고 B를 입력하고는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하고 C를 입력할 때는 작은 팝업을 띄워서 또 거기 거 바꾸게 하는 거죠. 이게 개발할 때는 하나씩 하다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통합된 테스트 딱 제품을 보면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면 이게 완전 다르구나 이게 잘 보이는 단계가 되고 그래서 전 테스트 단계의 일관성을 개선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값을 바꿔야 된다는 요구사항은 있는데 표현할 거는 어떻게 할지 이제 각자 자율에 맡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테스트 단계 이전부터 이걸 사실 우리가 신경 쓰고 개선하고 싶다면 팀의 어떤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다거나 API 설계 가이드를 만든다거나 해서 구현 단계부터 일관성을 신경 써서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분 남았네요. 어떠셨나요? 제가 빠르게 이제 기본적인 거 3가지 그리고 더 나아가면 좋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경력이 있는 분은 저거 너무 기본 아니가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현업에서 일하다 보면 진짜 기본이 빠져서 문제가 될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은 정말 기본적인 건데 정말 자주 실수하는 한 가지를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내려고 아까 그분 말고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회사 이제 우주 캐릭터인데요. 만화 캐릭터인데 이걸 제가 드릴 거고 집중하시고 근데 좀 쉬운 답입니다. 너무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0년 정도 개발했는데
개발하면서 테스트 단계 뭘 잘못해서 문제가 됐던 이유 중에 이게 가장 많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걸 하지 않아서였어요. 혹시 이게 뭘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세 분만 받겠습니다. 한 분 더 저기 뒤에 분 크게 얘기해.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방에 좀 어이없게도 진짜 테스트를 안 해서 제품에 문제가 된 적이 진짜 많아요. 우리는 악마 유혹을 종종 받는데 구현하고 근데 이게 색깔이 이상하네요. 이게 안 보이네. 구현하고 바로 배포하고 싶은 가끔 악마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테스트 환경이 엄청 까다로운 거죠. 뭐 예를 들면 저희 같으면 하드웨어가 있어야만 테스트를 낸다거나 그리고 종속성이 있는 모듈이 있어야만 테스트할 수 있다. 이러면 지금 하기 싫은데 나중에 그냥 운영하고 그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극단에 있는 건데 이 내각 짠 코드가 너무 간단한 거죠. 너무 간단하고 늘 잘 되던 거라서 이거 뭐 그냥 굳이 테스트를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C++로 작성했던 코드인데 버그가 있는 코드인데 혹시 바로 문제가 보이시나요? 간단히 소개드리면 1번이 약간 두 가지 애가 다 있어요. 1번이 테스트하기 굉장히 어려운 코드예요. 시스템 콜이 이제 운영 환경에 하드웨어를 돌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고하고 승인받고 스케줄 잡고 해야 테스트가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2번은 보시면 이제 시스템 콜 리절트를 받아서 실패하면 그냥 로깅하는 거예요. 저걸 뭐 굳이 내가 테스트를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하자 한번 해보자 하고 뭐 그냥 한번 했어요.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 못하고 1번은 그냥 다음에 하기로 미루고 이제 2번을 그냥 어떻게 했냐면 리절트에 그냥 제가 강제로 폴스를 넣어서 2번을 한번 돌려봤는데 시스템이 갑자기 뚜둥 죽는 거죠. 보이시는 분 있나요 혹시? 진짜요? C는 아무도 안 짜시나요? 그래서 저 %s가 사실 문자열 포인터 형식 지정자거든요. 근데 저거 제가 이게 이제 정수잖아요. 0이면 이제 0번 주소를 참조해서 빠박 죽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진짜.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코드를 보고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내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지 않겠다. 나는 컴퓨터가 정상이라고 말해주는 것만 정상으로 판단하겠다. 그 다짐했던 기억이 나고 여러분도 그래서 7번째는 테스트를 꼭 해야지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우리가 테스트를 꼭 하자. 이것만 꼭 기억하셔도 오늘 앞에 사실 6개도 중요한데 잠도 오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잊으시더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 가신다더라도 여러 번 미래에 뭐 4시간 아니 40시간을 아껴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간이 좀 있네요. 그래서 테스트할 때 기억할 7가지를 여기까지 정리했고 제가 마무리를 이 얘기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감동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내가 이런 맥북 최신형 노트북을 갑자기 책상에 딱 올려놓으면 엄청 감동받을 것 같은데 사실 예외적인 이야기고 사실은 아내 진심이 느껴지는 작은 배려에 엄청 감동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코로나 걸리고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맛을 잠깐 한 2주 동안 못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녹차 라떼를 그동안 마셨는데 평소에 잘 안 먹는 거니까 이제 선반 위에 이렇게 손을 뻗어야 있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이렇게 미련하게 꺼내면 될 텐데 매번 이렇게 꺼내서 먹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걸 봤나 봐요. 그래서 하나를 꺼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나왔는데 선반을 딱 열었는데 저게 갑자기 딱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와이프 앞에 딱 눈앞에 딱 꺼내놓은 거죠. 먹으라고. 제가 그걸 보고 사실은 얼마나 엄청 감동했고 제가 결혼 10년 차 이제 넘었는데 아내가 그날 이후로 엄청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배려 그리고 진심이 느껴질 때 정말 우리 감동할 때 많은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만드는 소프트웨어도 사용자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개발할 때 조금만 진심을 다해서 고객을 작게 배려해 본다면 고객도 훨씬 더 저희 제품을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저는 테스트 단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까먹었는데 아까 저한테 오시면 선물 2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